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의 전속 나레이터 23년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퀀트 헤드로 또 PM으로 수십조 원의 자금을 직접 굴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요, 뉴스가 아니라 숫자의 이면을 보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정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매크로 레짐의 진짜 민낯, 그 차갑고 냉혹한 숫자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뻔한 교과서적 요약, 여의도에 떠도는 뻔한 노이즈는 오늘 전부 걷어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본 방송의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들 아시죠? 자, 시원한 맥주 한 캔 따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플러스 7.5%.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2026년 1분기 대한민국의 전분기 대비 국내 총소득, 즉 GDI 증가율입니다. 무려 1988년 서울올림픽 시절 이후 최고치예요. 자,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감각이 살아있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2026년 최악의 오일 쇼크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데 어떻게 국가의 소득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뼈를 때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26년에 이 오일 쇼크가 정말로 우리 경제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저 잘못된 데이터, 노이즈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언론이나 대중들은 위기다, 끝났다 라며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는 퀀트의 시각에서 딥다이브 추론 과정, 즉 체인 오브 소트를 돌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챕터, 매크로의 역설입니다. 1990년과 2026년의 비교를 통해 이 기이한 현상을 풀어보죠. 시장은 지금 유가 하나에만 강박증 환자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시장의 진짜 방향타는 유가가 아니라 기저 성장에 있죠. 과거 1990년 걸프전 당시를 복귀해 볼까요? 그때는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극심한 신용경색, 즉 크레딧 크런치가 시장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박살났고 국채금리는 곤두박질 쳤죠. 비유하자면 진흙탕에 빠진 구형 수동기어 트럭 같았달까요? 기어를 아무리 변속해도 바퀴만 헛도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의지가 소름 돋을 정도로 견고해요. 수요가 버티니까 경제가 안 부러지고 경제가 안 부러지니 금리 하락폭도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대체 왜 안 부러질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마이너스 50%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 다시 말해서 GDP 1달러어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보다 무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현대 거시경제는 마치 수천억 원이 투입된 극도로 정교한 포뮬러1, F1 레이싱카와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시속 300km로 질주하다가 트랙 위에 유가 급등이라는 파편 무더기가 갑자기 튀어나와도요, 극도로 낮아진 에너지 의존도라는 엄청난 다운포스와 첨단 공기역학 설계 덕분에 차체가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약간 덜컹거리기만 할 뿐 그 난기류를 유유히 찍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오일 쇼크를 견뎌내는 진짜 물리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초점을 연준, 즉 페드의 숨겨진 동학으로 돌려보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머릿속을 디코딩해서 여러분의 실전 트레이딩 무기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워시 의장의 지금 방법문을 분석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짬짜면, 아니 세 가지 교리의 혼합물입니다. 양적 긴축 QT 같은 대차대조표 축소로 밀턴 프리드먼 흉내를 내고요. 극단값을 제거한 절사평균 물가를 강조하면서 아서번즈 시절을 소환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린스펀의 90년대 플레이북처럼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막연히 기댑니다. 결론이 뭘까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이 발작할 뼈아픈 선택지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한 고도의 체리피킹입니다.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과연 연준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저런 학자들의 우아하고 이론적인 정책 발언 말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진짜 돈, 핏빛 선명한 그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볼까요? 시장의 유동성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미 재무부는 지금 거대한 압력밥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레포 시장에 자금을 들이붓고 있죠. 이건 마치 텍사스 홀덤 포커판에서 칩이 얼마나 있는지 철저히 숨기려는 프로 갬블러와 같습니다. 장기채를 발행하면 시장이 발작할 걸 아니까 계속 짤짤이 칩, 단기채만 던지면서 파도줄을 흐리고 있는 완벽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금방 호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오죠. 자, 이제 무대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방이 어떻게 한국 내수 경제의 치명적인 암덩어리를 예쁘게 포장해주고 있는지 까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시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무려 70%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신형 베라 루빈 CPU 같은 괴물들이 쏟아지면서 그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가격을 말 그대로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 세계로 비유하자면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피터지게 싸우는 AI 컴퓨팅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한국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HBM과 LPDDR이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싼 최첨단 미사일을 양 진영에 독점 공급하며 떼돈을 긁어모으는 군수업자 로키드 마틴과 같은 포지션인 겁니다. 이 AI 슈퍼사이클이 사실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내관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한국의 펀더멘탈을 거대한 티타늄 방패처럼 덮어주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기괴한 7.5% 데이터의 착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GDP, 즉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실질적인 물량, 볼륨 성장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미친 듯한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 덕분에 소득을 나타내는 GDI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겁니다. 최고급 하이엔드 오마카세 식당을 생각해보세요. 손님 수, 즉 GDP는 하루 1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약하려는 사람이 밖에서 수천 명 대기하고 있으니까 10만 원 하던 밥값을 100만 원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을 10배 더한 게 아니라 칩 하나를 팔 때 남기는 마진이 천문학적으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단 하나의 섹터, 반도체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 한국의 거시경제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마침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FCF, 과연 언제 바닥을 드러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빅테크 FCF 붕괴 시점을 퀀트로 분석할 예정인데요. 우리 커뮤니티 탭에 가셔서 이 AI 버블이 언제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 투표해 주십시오. 현업에 계신 분들의 날카로운 집단지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루한 이론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제가 헤지펀드에서 숨막히게 돌리던 철저히 계산된 포트폴리오 타겟과 실전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트리거 조건입니다. 3분기에 유가가 안정되는 베이스, 즉 우리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에선 한국 국채 3년물 타겟을 3.80%로 잡습니다. 반면 유가가 100불을 뚫고 올라가는 베어 마켓이 오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4.75%까지 상단을 확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국채는 앞서 말씀드린 저 GDI-발 인플레 압력 때문에 상단 오버슈팅, 즉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위로 튀어오를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담아 실전 운용 PM의 언어로 결론을 내어드리죠. 첫째, 3분기 유가 안정에 따른 일시적 금리 하락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시오. 둘째, 만약 미국 10년물 금리가 4.75%를 터치한다. 거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존입니다. 셋째, 한국은 지금 2회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주하고 있으니 국고 3년물 진입 타겟은 3.80%로 타이트하게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아파트값 하락세에 속지 마십시오. 대형 세단을 살 때 차값보다 유지비, TCO가 더 무섭듯이 진짜 뇌관은 부동산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골아가고 있는 가계 레버리지의 건전성 악화입니다. 이걸 더 날카롭게 추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자칭 예언가들이 떠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퀀트 데이터로 계산된 확률적 대응과 실행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까발려드린 내용 중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숨겨진 리스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편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로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가장 예리한 통찰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23년차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